네, 안녕하세요. LAFC의 리그스컵이 시작이 됐고, 저희도 안녕 LAFC 16화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 해설위원 황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해설 이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주 뵙네요. 예, 뭘 오라고 하셨죠? 저희가 자주 뵙다고 좀 어제도 뵙고 그저께도 뵙고 그죠? 네. 예전에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중에는, 그러니까 해외 축구, 음. 프리미어리그나 뭐 라리가나 이제 해외 축구 시즌 개막했을 때는 오며가면서 좀 보다가 보통 비시즌에 잘 못 보는 편인데, 이번 주에는 특히 이제 저희가 따로 하는 촬영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또 중계하고 있는 쿠팡 플레이에서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한 방송에 같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LA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 내지는 이제 한국 팬들 중에 글쎄 뭐랄까요, 이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이제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첫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뭐 저희의 모습을 한번 확인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그쵸.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리센느 원희님 또 캐리아님 같이 방송을 해서 성덕이 됐던 순간들 막 여기저기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랑 덕현이 형 다 약간 입이 귀에 걸려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좀 값졌고, 사실 주중에도 저희가 아직 이제 그 영상이 업로드되진 않았지만 우리 덕현이 형, 황덕현 채널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또 재밌는 콘텐츠를 저희가 같이 또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안녕 LAFC도 그렇지만 뭐 앞으로 덕현이 형 채널이나 또 쿠플 시리즈 때의 어떤 모습이나 저희가 같이 뭔가 방송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자주 해가지고 또 되게 기분도 좋고, 어제 지각하신 거 빼고. 오늘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너무 잘, 너무 잘. LA였어요. 네.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리그스컵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리그스컵 이제 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LAFC의 뭐 결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마치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볼 시즌이 시작하는 J리그가 그 시즌의 전환을 위해서 잠깐 진행을 했었던 J리그 100년 대기 경기와 좀 이제 비슷한, 뭔가 이제 승부차기를 했을 때 승점이나 이런 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이 안녕 LAFC의 스타트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자, 리그스컵, 이 리그스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리그스컵을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무승부 이후에 승부차기 5대4 승리를 거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톨로카는 복수를 성공을 했습니다.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지금 LAFC가 승부차기 승리 그리고 정규 시간 내 승리로 승점 5점을 마크하고 있는데, LAFC의 이 두 경기 리그스컵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면 괜찮을까요? 사실 두 경기에서 좀 느껴졌던 LAFC의 컨셉은 비교적 명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MLS 때 경기 운영 방식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지키고 좀 아래로 내려서서 최대한 수비를 두텁게 해서 상대에게 좀 실점을 하지 않게끔 수비를 단단히 한 다음에 전환 과정에서 공격진의 빠른 속도나 기술을 활용해서 한 방을 노린다. 이런 컨셉이 이제 LAFC의 공격 상황을 보면 뭐 지난 두 경기에서도 똑같이 좀 이어졌고요. 근데 멕시코 팀들이 축구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뭐 압박이 들어오는 거라든지 개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멕시코 대표팀의 최근 행보만 봐도 와 축구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처럼, 참 이 리그스컵에서 LAFC가 맞붙는 동안에도 똑같은 이제 MLS 내에서의 전술을 LAFC가 그대로 썼는데, 확실히 좀 LAFC 수비진에게 오는 압박감이나 볼 전환 과정에서 LAFC 선수들에게 좀 이렇게 다가오는 전방 압박 내지는 저항, 이런 부분들이 개인 기술도 그렇고 그냥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LAFC가 지금 두 경기를 보면은 두 경기 합쳐서 슈팅을 18번, 근데 상대팀들이 시도한 슈팅은 무려 34번이거든요. 핫살과 요리스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사실 승점 획득이 자칫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비교적 이제 멕시코 팀들의 저항이 꽤 강했지만 그래도 승점을 다행히 5점 확보한 건 어떤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결과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1차전에는 선발로 출전해서 86분 정도를 소화를 했고요. 2개의 슈팅 그리고 1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을 했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 뭐 이제 최근 경기를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측면을 오가는 움직임이 있음에도 중앙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 톨루카전에서는
선발로 출전해서 68분을 또 이제 뛰게 했는데, 슈팅이나 뭐 별도의 공격 포인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이제 중앙에 나왔을 때 하는 좋은 역할, 그러니까 수비수를 본인에게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조금 더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좀 맡았었는데, 여러모로 이 두 경기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두 번째 경기에서의 이 에디세구라의 너무 결정적인 이 결승골이 그나마 LAFC에게 지금 리그스컵에 대한 희망을 좀 남겨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승부차기까지 가면서 승점 2점이라도 땄던 치바스. 물론 이제 3점을 따지 못한 거는 사실 아쉽지만 그 2점을 땄던 과정을 보면 하살 골키퍼가 선방을 진짜 잘해줬어요. 사실 리그스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로테이션이 좀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웬걸 두 경기 모두 주전조가 그대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느꼈던 도스 산토스 감독의 플랜 중 또 하나는 일단 지금 주전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두텁고 최대한 이들을 활용해서 앞으로의 공식전 일정도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컨셉까지 좀 읽을 수가 있었고요. 핫살이 그 치바스와의 경기 때 선방했던 것만 해도 무려 7번이에요. 딱 골키퍼 정도만 이제 첫 번째 경기 때 주전이었던 요리스가 아닌 약간의 변화를 준 라인업을 리그스컵 때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핫살 골키퍼가 좋은 선방을 또 보여준 덕에 또 승부차기에서 승리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승점 2점을 따게 됐던 LAFC였고요. 치바스전에 다시 돌아보면 손흥민 선수의 그 프리킥 살짝 빗나갔었는데 그 장면이 좀 들어가지 않았던 게 가장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안가는 부안가야. 그러니까 이 리그스컵에서 저희가 이제 그 부안가에 대한 부분을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또 많이 해드렸었는데, 일단 치바스전도 부안가가 결국 이제 선제골을 또 넣게 되면서 먼저 이제, 물론 이제 그 리드의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길진 않았지만, 리드를 먼저 잡았다는데 약간 이제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 일단 경기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떼놓는다면, 우리가 지금 1승 1무, 여기에 이제 PK승이 하나 포함이 돼 있고, 결국에는 이 득실이나 뭐 승점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는 지금 승점 5점이거든요. 이 PK 승부차기 경기 끝에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점 2점을 이제 추가를 해서 5점이 됐는데, 이 리그스컵의 현 진행 상황을 살짝 이제 살펴보면은 MLS 테이블을 우리가 쭉 놓고 봤을 때 이 테이블 상위 4팀이 이제 8강에 직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리그스컵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스틴이 1위고 2위 샬럿, 3위 시카고, 그리고 4위가 신시내티, 5위 콜럼버스, 6위 더러스, 그리고 7위가 지금 LAFC인데, 이게 마지막 경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3차전이 게레타로와의 경기가 13일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 오전 11시 반에 BMO 스타디움에서 마찬가지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탑팀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는 승점이 5점이고 언급드렸었던 상위 6팀까지, 그리고 이제 뭐 아래팀까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승점 6점을 지금 지닌 팀이 우리 위에도 6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차전 게레타로와의 경기를 일단은 이겨놓고 다른 팀들의 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지금 LAFC가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케레타로가 지금 2패 득점 없이 2경기 5실점이에요. 그래서 이미 8강 진출은 실패한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전력으로 봤을 때 LAFC가 그래도 좀 이겨볼 만한, 이기면서도 좀 승점, 점수 차까지도 좀 벌릴 만한 그런 어떤 동기부여나 내지는 여유가 좀 있는 대진이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축구의 만약이라는 건 뭐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앞선 두 팀보다는 비교적 수월한 상대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대신 약간의 운도 따라야 되겠죠. 가장 피해야 되는 거는 무승부해서 승부차기 승리하는 거. 2점을 따면, 물론 2점을 따더라도 경쟁팀들 상황에 따라서 4위 안에 오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LFC는 3점을 따야 그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러 골들을 좀 넣고, 기왕이면 소니가 또 MLS 재개를 앞두고 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LAFC가 좀 4위 안에 들고 리그스컵 토너먼트에 좀 입성하는 그 모습을 비교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자, 뭐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게, 이제 MLS 재개전에 손흥민의 득점을 좀 보고 싶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올 시즌 MLS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리그스컵 2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었지만 MLS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이 퍼포먼스는 가히 압도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올스타전 이야기를 할 때도, 올스타전도 사실 이제 손흥민이 너무 잘했었던, 물론 이벤트 매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잘했었던 경기였고, 저희가 이제 올 시즌에 손흥민을 현재까지 MLS 재개가 되기 전에 숫자로서 한번 이제 살짝 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자면,
자, 일단 손흥민 선수가 2026 MLS 정규리그를 기준으로 봤을 때 17경기를 치렀습니다. 그중에 선발이 16번이었고요. 골이 4개, 도움은 무려 10개인데 여기에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건 도움은 비교적 시즌 초반 스타트 지점에서 꾸준하게 쌓아 올리기 시작을 했고 득점은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재개된 MLS 경기에서 이제 또 정말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잘 맞을 정도로 또 이제 많은 득점을 최근에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LAFC의 그 전술적인 부분이 변화됐다라고 느끼셨다라는 걸 이명철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 전술의 변화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환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비교적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손흥민의 장점은 누가 뭐래도 슈팅이죠. 시애틀과의 경기 리그 경기 때부터 그러니까 월드컵 브레이크 직전에 이제 펼쳐졌던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때부터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나 혹은 경기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들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과감한 슈팅 시도, 아주 빠른 박스 뒷공간으로의 침투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런 한방들을 많이 터트려준 덕에 시도해준 덕에 월드컵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연이어서 이제 득점에도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도움이 10개잖아요. 우리가 이제 MLS만의 독특한 규정, 기점 패스도 도움으로 연결이 돼서 뭐 마지막에 키패스를 준 선수는 당연히 도움이지만 그 전에 끊김없이 또 패스를 연결해준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까지도 도움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이걸 이제 2차 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MLS만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근데 손흥민 네, 선수의 도움 세컨더리 10개가 특별한 어시스트라고 이유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세컨더리 어시스트라고. 네. 네, 맞아요. 세컨더리 어시스트. 근데 그냥 유럽 기준으로 봐도 도움으로 집계될 상황들이 8번이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그 세컨더리 어시스트는 2번에 그쳤어요. 그래서 그냥 손흥민 선수의 도움 순도 자체도 굉장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사실 꽤 많이 도움수 1위 자리를 2위와 좀 차이를 많이 벌려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일단 도움 1위는 에반데르 선수한테 좀 내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도움은 아니더라도 득점을 또 최근에 정말 범상치 않게 손흥민 선수가 많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의 흐름은 오히려 반길만한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또 대부분 다 전반의 골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좀 일찍이 골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입장골도 뭐 손흥민 선수에게 좀 익숙한 흐름이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MLS 4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명철 의원이 얘기를 해준 것처럼, LA 갤럭시 원정에서는 이제 57분의 득점이 좀 이제 터지긴 했는데, 그 이후 상황을 좀 그 상황을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를 쭉 보면은,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전이 11분, 그리고, 스포팅, 캔자스시티전이 5분 만에 득점을 기록을 했었고요. 밴쿠버 원정에서도 37분에 골을 넣게 되면서 여러모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반 상대가 약간 뭔가 정돈되지 않은 타이밍에 득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 기간 동안에 LAFC는 밴쿠버전 원정 1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3승 1무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 리그스컵에서의 뭐 이제 약간 뭐 득점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MLS에서의 득점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퀘레타로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개될 MLS 경기에서도 득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제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살짝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시즌 첫 13경기에서는 득점이 없었죠. 도움만 공식적으로 9개가 있었고 월드컵 이후에 4경기 4골 그리고 도움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봤을 때도 확실히 월드컵 이후의 손흥민은 글쎄요. 뭐 월드컵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우리 대표팀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월드컵은 우리가 좀 아쉽게 마무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MLS가 재개된 이후의 손흥민은 지금 가히 팀 내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뭐 다하다 못해서 진짜 뭐 100%, 120% 소화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한다면 사실 리그스컵 때도 어쨌든 2경기 동안에 골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 생각보다도 1군 주전 선수들을 주중 주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전반기 때도 참 이렇게 초반에 잘 재밌게 LFC 경기들을 보다가도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페이스가 확 가라앉은 그게 결국은 이제 LFC의 경기력 저하나 혹은 결과상의 어떤 부진으로 좀 이어지게 됐었었는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면 손흥민 선수도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의 1군 선수들도 지금 뭐 다행히
멕시코 원정을 전반기처럼 간 거는 아니지만 홈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지금 일정 자체가 워낙에 빡빡하기 때문에 그 체력적인 어떤 부분들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소니의 출전 시간에 보면 관리를 받았다라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기들을 이제 뛰면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이제 좀 적극적인 어떤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컨디션을 앞으로 남은 일정들, 사실 앞으로의 8월 일정도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 일정들을 이제 잘 관리해서 체력 관리를 해서 임하는 게 이제 소니 입장에서 가장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AFC에서의 뭐 이제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사실 뭐 누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30경기에서 28번 선발이었고 골이 16개, 도움이 14개, 뭐 공격 포인트를 경기당 하나 기록하고 있어서 이 점은 아주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LAFC에게도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그스컵이 끝나고 나면 MLS가 재개가 됩니다. 일단 깨르타로전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 이게 리그스컵도 있고 MLS도 있다 보니까 이게 경기 텀이 상당히 짧아요. 왜냐면 샌디에이고전 같은 경우는 자 저희가 지금 배너 띄워드리고 있는 것처럼 경기 일정 자체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붙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8월 16일 일요일 오전 11시 반. 다행인 건 어디 가지 않아요. BMO 스타디움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리그스컵도 그렇고 이 샌디에이고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좀 뭔가 원정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없다라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샌디에이고와 LAFC를 간단하게만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면 LAFC가 지금 서부 컨퍼런스에서 2위고 샌디에이고는 13위예요. 그래서 순위 차이는 꽤 있습니다. 그리고 MLS가 재개된 이후, 그러니까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LAFC가 본인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고 가는 팀에 대해서는 좋은 승리를 거뒀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의 또 득점이 있었거든요. 이번 샌디에이고전은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MLS 5경기 연속골에 도전하게 되는 우리 슈퍼 소니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샌디에이고가 워낙에 올 시즌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LAFC가 월드컵 브레이크 전후로 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은 잡아야 되는 팀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그러니까 축구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체급으로 찍어 누른다. 근데 그것도 잘해야 강팀으로서의 요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다행히 LAFC가 그 부분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단계 나아가서 플레이오프와 같은 이제 토너먼트를 앞두고 순위권이 비슷한 아니면 더 위에 있는 팀들을 상대로 LAFC가 어떤 경기를 펼치느냐, 이건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금 중반기 내지는 후반기의 폼을 봤을 때 잡아야 되는 팀들을 상대로 강함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LAFC가 기대를 걸어도 되는 포인트가 꽤 많다라고 저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LAFC가 이긴 적이 없어요. 맞대결을 보면 3경기를 치렀는데 올 시즌 이제 0대2로 지고 있다가 2대2로 간신히 따라잡았던 무승부를 제외하면 작년에는 이제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에서의 맞대결은 한 경기만 있기는 한데 그마저도 1대2로 좀 패배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역대 맞대결의 흐름을 보면 LAFC가 샌디에이고에게는 상성상술 약한 부분은 있었다. 근데 이번에 좀 보란 듯이 이거 좀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2위 대 13위인데 이거 못 이기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겼으면 좋겠고 소니의 5경기 연속 골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중계하는 경기라서 소니가 오랜만에 좀 골 좀 넣고 좀 이게 좀 붐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좀 간절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요새 저희가 이제 쿠팡 플레이에서 중계를 할 때 전체 이제 배정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중계를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요새 약간 그런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LAFC 배정이 없으면 그럼 형철인가 하고 보면 형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쿠팡 플레이 통해서 LAFC 경기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희 둘의 목소리 나오면 조금 더 반가우시지 않을까요?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반가우시면 여러분들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샌디에이고전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일단 핵심 선수는 한 4명 정도는 이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데르스 드레이어, 그리고 마르쿠스 잉그바르트센, 여기 엘리아스 사슐리, 이제 이르밍 로사노가 이제 좀 떠났죠, 로사노는. 네, 근데 이제 로사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진에서 어쨌든 제어가 되고 LA 갤럭시 지금 임대를 이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3명 정도를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역시 좀 가장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선수는 저 잉그바르트센 선수인데,
지난번 LAFC전에 2골을 넣었던 선수라서 임팩트가 좀 강하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드레이어와 잉그바르트센이 보여줄 어떤 한방들 이런 부분들을 LAFC가 잘 막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잉그바르트센의 경우는 헤더가 좋고요. 그리고 드레이어의 경우는 오른쪽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이라 부르죠. 주로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도움 2개를 이제 지난 맞대결 때도 기록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드레이어와 잉그바르트센의 콤비를 LAFC가 잘 수비하면서 막아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직 저희가 경기보다 좀 이르게 프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의 등록 명단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는 없는데, 새로운 이제 지정 선수로 엘리아스 아슈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슈리 선수가 과연 LAFC와의 경기를 앞두고 등록이 돼서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이 여부는 아마 경기 직전에 뉴스를 좀 살피긴 해야 될 텐데, 들어온다면 코펜하겐에서도 이 선수가 좀 스탯을 많이 쌓았던 선수라서 조심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느꼈고요. 전체적으로 샌디에이고가 볼 점유율을 좀 높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LAFC의 관건은 이른 선제골이 좀 빨리 터져야 지금 LAFC의 컨디션으로는 가장 중요한 좋은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샌디에이고가 LAFC보다는 조금 더 지쳐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0일 동안 4경기를 샌디에이고가 치렀는데 멕시코시티 원정 일정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반대로 LAFC는 11일 동안 4경기고 4경기 모두 홈에서 치렀기 때문에 전반전에 이른 선제골을 넣을수록 LAFC의 승리 확률은 커진다. 근데 샌디에이고의 수비 상황이나 전체적인 불안함을 보면 충분히 LAFC가 이른 선제골을 터뜨리고 이후에 수비적으로 상대 공격을 막는 부분은 드레이어와 잉그바르트센의 한 방만 주의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저도 어쨌든 이제 LAFC 경기를 중계를 하면서 상대하는 팀들의 이제 최근 경기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샌디에고전,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굳이 중계하는 팀의 경기가 아니더라도 경기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타팀 경기도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때 봤을 때 샌디에고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압박 유도 이후에 탈압박을 하면서 빌드업을 전개를 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리스크라고 제가 느꼈었던 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실수가 아예 또 없는 팀이 아니고, 이 팀 역시도 공격 상황에서 라인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팀 사실 또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손흥민 부원과 필두로 LAFC가 진짜 잘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서서 이제 저희가 기록 말씀드릴 때 지금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이제 2025년, 2026년 이제 승리가 없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좋은 상성을 통해서 LAFC가 좀 잡아내고, 여기에는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저희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번 안녕 LAFC 16화까지도 꾸며봤고요. 이제 리그스컵 한 경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샌디에이고와의 경기를 통해서 MLS도 다시 재개가 되니까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저와 이제 또 유명철 의원이 중계하는 LAFC의 경기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LAFC의 기분 좋은 승리 소식과 함께, 그리고 리그스컵에서의 정말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면 너무 좀 이상한데, 어쨌든 리그스컵에서의 좋은 성적과 함께 안녕 LAFC 17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